나는 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숫자나 계획, 전략으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 돈을 바라보는 그 감정의 방향이 여러분의 부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저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지출을 반복하는가? 왜 나는 늘 돈 생각만 하면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지? 왜 계획은 많은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이 질문들의 답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순간이지만 감정은 구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성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복되는 선택은 늘 감정의 언어로 이루어지거든요.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행동의 촉매다. 생각보다 빠르고 오래 간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고민하거나 저축을 결심할 때마다 그 이면에는 감정적 안전지대라는 심리적 장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대부분 어릴 적의 경험 혹은 되풀이된 무의식적 기억으로부터 비롯되고요. 그러니 부를 바꾸려면 감정을 들여다봐야죠. 신경과학적 실험, 심리학 기반 연구, 행동경제학 사례, 실생활 루틴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와 감정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흐르고 감정은 남는다. 나는 분명히 계획했었다. 그런데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까? 오늘부터 가계부 쓰기로 했는데 3일을 못 넘긴다. 돈을 모으기로 마음 먹었는데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버린다. 다음 달엔 진짜 달라질 거야 생각했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심지어 오래 갑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정은 생각에 비해 빠르다. 감정이 뇌를 장악한 후에야 이성이 개입한다. 르드 교수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199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감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 편도체는 12밀리초 이내에 반응한 반면에요. 전전두엽의 해석은 평균적으로 310에서 400밀리초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늘 감정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 앞에서 감정이 흔들릴까? 여러분은 통장 잔고를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소비를 할 때 혹은 투자할 때는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얽힌 상징물입니다. 어린 시절 계산대 앞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굳던 장면, 친구의 브랜드 운동화를 보고 느낀 상대적 박탈감, 그건 비싸니까 안 돼 라는 반복된 말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뇌에 돈은 불편하다, 무섭다, 위협적이다라는 정서적 인식을 각인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소득이 낮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수치가 돈과 관련된 자극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돈을 대하는 태도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감정적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재무 판단을 바꾼다. 2005년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감정이 재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투자 게임을 반복하게 하면서요. 사전에 불안, 분노, 기쁨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선택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불안 상태의 참가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반복 선택했고요. 반면에 기쁨을 유도했던 집단은 리스크가 큰 투자에도 과감하게 임했습니다. 즉 동일한 정보, 동일한 구조에서도요. 이 감정이 다르면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감정은 결핍에서 태어나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그걸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감정의 시작점은 언제였을까? 내가 돈을 이렇게 대하게 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한 번쯤은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왜 소비 앞에서 불안해질까? 돈을 모으려고 하면 왜 갑자기 무기력해질까? 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스스로 그걸 막고 있나? 이 모든 질문의 배경에는 감정이라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대부분 아주 오래전의 작은 경험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돈과 감정은 언제 처음 연결되었을까? 우리는 어릴 적 돈을 숫자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감정이 얽힌 장면 속에서 체험했어요.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돈 없어. 친구 생일 선물 사줄 형편이 안 될 때의 그 어색함. 용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눈치와 자책. 부자 친구의 집에 처음 가서 느낀 이질감. 그때의 감정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뇌에는 확실히 남았습니다. 돈은 나를 민망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다. 나는 뭔가를 요구하면 거절당하는 사람이구나. 2012년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어린 시절의 경제적 스트레스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 금전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어릴 적 경제적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재무적 자율성, 저축 행동, 투자 결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꼈습니다. 즉, 돈과 관련된 감정은 경험이 아니라 기억의 흔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실제 실험도 있습니다. 소비에 얽힌 감정의 발화점. 2010년 미시건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죠. 스콧 릭은 소비 성향과 감정 반응 간의 관계를 실험했거든요. 참가자들에게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가상화폐 결제 등 여러 방식으로 쇼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뇌 반응을 fMRI로 분석했어요. 그 결과 소비를 즐기는 그룹은 쾌락 증추의 반응이 강했고요. 소비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룹은 편도체의 반응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특히 편도체의 반응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출을 하자마자 감정적으로 불편해진다. 계획과 상관없이 나중에는 결국 자책하게 된다는 이런 피드백이 많았고요. 실제로 저축률도 낮았습니다. 즉,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감정 회로의 반사작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자기 감정을 무시할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돼. 이 말 속에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1. 되고 싶다는 열망. 2. 될 수 없다는 자기 제한감. 이때 중요한 건요. 그 제한감이 실제 현실에서 온 게 아니라 어릴 때 형성된 감정 기억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우니 교수는요. 부정적 자기 개념은 주로 초기 감정 기억에서 형성되고 논리적 사고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행동 패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의 여러분 감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내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감정을 새롭게 써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첫걸음은 뭐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돈 앞에서 움츠러들었을까? 그 감정의 순간을 붙잡아야 그 기억을 다시 거기서부터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할 때 왜 목소리가 작아지는지, 돈 쓰고 나면 왜 괜히 불안한지, 돈 많이 벌고 싶으면서도 왜 죄책감이 드는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여러분의 기질이 아닙니다. 그건 한때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먼저 다룬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부를 생각할 때요. 정보가 많다, 기회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는 이런 외부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내면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투자자들의 감정 설계 방식. 행동 재무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리처드 세일러는요. 이성적인 계산보다 감정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한다고 강조해요. 그는 넛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라. 네, 실제로 장기 투자자들, 예컨대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인물들이 자주 언급하는 핵심 전략은요. 결정의 순간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면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그 태도입니다. 2009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저널 연구에 따르면요.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기 감정을 기록을 한 투자자는요. 단기 시장 변동에 휘둘릴 확률이 27% 감소했고요. 장기적으로 평균 투자 유지 기간이 3.2배나 길어졌습니다. 자산가의 소비와 감정 리허설. 고소득자, 자산가 그룹은요. 소비를 할 때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떤 감정 상태에서 쓰느냐를 더 중시합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교 소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순자산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그룹은 소비 전 감정 점검 루틴을 수행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비 4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자기 감정을 기록하거나 명상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막 절제해야 돼, 돈 아껴야지, 소비를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요. 감정을 구조화한 상태에서만 행동한다는 그 원칙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감정 설계의 핵심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감정을 이야기로 바꾼다. 하루의 경제적 판단을 감정의 언어로 정리한다. 오늘은 돈을 쓰며 자책감이 있었지만 이유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석하는 내 태도가 감정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2. 감정을 기록으로 붙잡는다. 수입, 지출뿐 아니라 지출 당시의 감정도 함께 기록한다. 특정 소비에서 반복되는 내 감정의 패턴을 수치화시켜 본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많이 지출한다. 이런 특정 패턴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예행 연습한다. 큰 지출, 투자, 손실 발생 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길 내 감정을 미리 스케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손실이 와도 나는 중립을 유지하겠다. 이런 자기 설계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부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정하고 대화하고 그 감정을 구조화하고 그 감정의 흐름 위에 자기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요. 재무적인 성취도는 정보력이 아니라 감정 관리력이 더 큰 예측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자책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만이 선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감정을 복리로 설계하는 법. 반복되는 감정은 결국 여러분의 부를 결정짓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감정, 반복되는 선택, 익숙한 패턴들이 다 모여서 어느새 여러분의 돈 쓰는 방식, 투자 습관, 재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 패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복리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감정 패턴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섹스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요. 사람은 하루 평균 6개에서 7가지 감정을 경험하며 그중 70%는 유사한 감정 패턴을 반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요. 어제와 거의 같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이 반복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3단계가 중요합니다. 1단계는요. 감정 트리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지점을 떠올려 보세요. 카드값 고지서를 확인한 직후 SNS에서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의 엄청난 소비를 봤을 때, 우리 집안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지점마다 사실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한테요,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초조하다. 질투가 올라온다. 나는 불안하다.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왜 하냐? 이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감소하고 전전두엽 활동이 증가한다는 2007년 UCLA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단계는요. 감정을 재해석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라도요. 해석을 바꾸면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 또 실패했어. 이거 대신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지? 나는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아직 정리 중이야. 이렇게 소위 인지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로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요. 이 루틴을 반복한 사람은 스트레스 후의 회복 속도가 평균 2.4배가 빨라졌고요. 자기 효능감 점수도 정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가 이 감정을 왜 반복하고 있지? 이렇게 말이죠. 3단계입니다. 감정 복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데 막 한 방의 결심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필요한 건요. 작은 루틴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다음은 실제 자산가들과 고성과자들이 실천하는 감정 복리 루틴이거든요. 아침마다 한 10초만 시간을 내서요. 지금 내 기분을 점수로 매겨보십시오. 1점에서 10점 사이 중에 내 기분이 몇 점인지, 예를 들어 7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큰 지출을 하기 전에 이 소비를 하려고 하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번 주 내 감정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겁니다. 감정은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감정을 시스템 안에 넣을수록 안정되는 거죠. 이 감정을 시스템화한 사람은요, 결국 부를 복리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감정이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지문이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단지 돈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대하는 감정은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낀다면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소비 후에 늘 후회가 남는다면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을 믿지 못하는 내면의 습관일 수가 있고요.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망설이거나 피한다면 그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자격,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의 흔적, 감정의 지문일지도 모릅니다. MIT 심리학과의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감정에 의해 더 자주 멈춰선다. 돈은 컨트롤 가능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요. 돈을 다루는 능력은 감정을 다루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공동 연구에서요. 감정 조절 훈련을 받은 피실험자 그룹이요. 4개월 후에 봤을 때 평균 저축률이 무려 21%나 증가했고 불필요한 소비는 3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경제적 습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되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자기 감정과 자기 신뢰는 같은 방향이다. 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결정에 자신 없어해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요. 자산의 흐름도 점점 위축됩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딱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재무 방향성도 훨씬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컨트롤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 피터스는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어요. 부자는 정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구조화했기 때문이죠. 실패한 사람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의 흐름이 정리되지가 않아서입니다. 반복되는 소비는 습관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언어의 신호입니다. 억누른 감정은요. 돈보다 먼저 통장을 비웁니다. 그리고 회복된 감정은 통장보다 먼저 잔고를 채우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숫자보다 훨씬 오래 갈 거고요. 이 질문은 통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감정 위에 서서 부를 설계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연구소의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